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덕여자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 이은주라고 합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원노트를 엄청 잘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제가 쓰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미리 만들어진 자료를 놓은 건 아니고 그냥 원노트부터 하나씩 포털부터 시작해서 원노트로 들어가고 원노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쓰는지 보고 아주 기본 기능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365 도구 로그인 하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포털 사이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창덕 계정으로 로그인한 화면이고요. 많이들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건 원노트이니까 일단 웹 버전의 원노트를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원노트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가장 최근에 썼던 것부터 이제 가장 나중에 잘 안 쓰는 것까지 있는데 잘 보시면 쉐어포인트라고 이제 쉐어포인트에 저장돼 있는 우리 학교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원노트도 보이고요. 이은주 선생님의 비즈니스용으로 제 개인이 창덕여중 계정에서 쓰고 있는 개인 원노트도 보입니다. 옆에 보시면 사용자만 볼 수 있는 원노트라는 게 보이시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창덕에서 함께 작업하는 거는 여기에 초대된 모든 멤버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노트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테스트용으로 만든 제 개인만 볼 수 있는 2020 이은주라는 원노트를 한번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노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저희 학교 걸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학교의 연구보고서 원노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가 크니까 귀엽네요. 네, 이제 로딩이 잘 됐는데 사실 원노트 로딩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켤 때만 좀 많이 로딩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로딩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노트의 제일 왼쪽부터 볼 거예요. 제일 왼쪽에 보면 이제 연도별로 굉장히 오랫동안 원노트를 누적해서 썼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2016년도부터 저희 학교가 연구학교여서 이제 연구학교 보고서를 책으로 1년에 한 권씩 발행을 하는데 이제 그 책을 내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서 겪는 회의와 논의 사항들을 원노트로 공유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걸 보실 수 있어요. 한번 파일을 하나씩 번갈아 가며 눌러볼게요. 2018년, 2017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2019년 이 파일을 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왼쪽은 우리 문방구 가서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파일 있잖아요. 안에 섹션이 뭐 4개, 5개씩 들어있는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펼쳐지는 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학습지들이 이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페이지 안에서도 또 하위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냥 보면 여러 교사들이 함께 논의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 명이 한 번에 접속해서 정리를 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것을 한번 봐볼게요. 또 다른 사례를. 이번에는 17정보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정보부 기획 업무를 맡았었는데 그때 정보부 교사들끼리 함께 작업했던 원노트예요. 지금은 뭐 별다른 게 보이지 않는데 아마 아직 로딩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앱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직 동기화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웹으로 그럼 개인으로 한번 더 볼게요. 제가 방금 만든 2020 이은주라는 아무것도 없는 원노트
를 먼저 보고 아주 기본부터 원노트에 섹션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페이지를 어떻게 추가하는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들이 원노트를 새로 만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칸이 뜰 거예요. 근데 원노트를 어떻게 새로 만드냐면 아까 처음 오피스 365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원노트를 새 거를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하나씩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일단 섹션을 처음 기본은 일단 들어있지만 한 번 더 추가하고 싶으면 왼쪽 아래쪽에 있는 섹션 더하기를 눌러서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뭐로 해볼까요? 짜장면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이 하나 더 생겼죠? 하나 더 해볼까요? 짬뽕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파일들 섹션이 분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짜장면 안에 페이지를 넣어 볼게요. 그냥 페이지를 더하기 누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생기네요.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당연히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제목 자체를 변경하는 건 없어요. 그냥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와 시간 위에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곳이 제목을 쓰는 란인데 여기다 뭔가를 쓰시면 이게 이렇게 제목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 옆에 저희 다른 선생님이 계시는데 짜장면의 첫 페이지 제목을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쌤 뭘로 하면 좋을까요? 짜장면의 제목. 첫 번째 제목. 간짜장. 간짜장입니다. 네. 간짜장이라고 바꾸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간짜장이 됐네요. 네, 두 번째는 유니짜장. 세 번째는 쟁반짜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위 페이지를 만들기가 좀 어렵군요. 그러면 간짜장 맛집 1.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간짜장 맛집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분류를 하고 싶어지시죠? 그쵸? 간짜장, 유니짜장, 쟁반짜장이 조금 더 뭔가 높은 상위의 개념이고 이 맛집은 간짜장 밑에 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서 일단 그 밑으로 옮겨 볼게요. 네. 그런데 이래도 뭔가 하위 개념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하위 페이지 만들기라는 것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한 칸 뿅 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추가가 되면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내리고요. 네, 얘도 하위 페이지 만들기를 했어요. 이렇게 간짜장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들이 마구 생겼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페이지 정렬을 하는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간짜장 맛집 1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쓰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크롬으로 켜놨는데 웹에서 접속을 해 있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넣고 싶으시면 웹이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보이는 앱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좀 더 강력한 원노트의 기능들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웹으로 시작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이 포털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웹에서는 이 왼쪽에 보이는 어떤 이 위계들이 조금 보기가 편하게 돼 있어서 처음 설명을 드릴 때 이해를 돕고자 웹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웹보다는 늘 앱에서 열기 이렇게 해서 앱에서 활동을 하고 또 입력을 하거든요. 이 앱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원노트 앱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지금 제 작업 표시줄 밑에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원노트 2016이에요. 보통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이렇게 시작 메뉴를 누르시면
원노트라는 게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앱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용 전자필기장까지 쓰시려면 이렇게 원노트 2016을 다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입력도 잘 되고 뭐 충돌도 적고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활용할 때 학생들한테 페이지 배포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럼 저거 어떻게 다운받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포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털에 그냥 포털 페이지를 써볼게요. 지금 원노트 2016을 다운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처음 보이는 이 포털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피스 설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노트북에 윈텐에서 깔려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오피스 365의 좀 더 강력한 앱들 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눌러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원노트 2016이 자동으로 깔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되게 원노트가 여러 개가 깔리거든요. 심지어 앱조차도. 저도 되게 처음에 혼란스러웠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원노트랑 저 원노트의 차이는 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차이점을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보니까 원노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대요. 2016도 있고 10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웹도 있고 맥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여기 뭐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거는 맨 첫 번째 두 개인데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더 편한 거 하나 골라 쓰고 안 쓰는 거는 작업 표시줄에서 지워버리면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편한 2016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방금 제가 만든 2020 이은주를 한번 눌러보면 방금 웹에서 제가 달았었죠? 네, 간짜장 맛집을 만들었는데 조금 동기화가 느릴 때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동기화가 안 되면 파일에서 2020 이은주 아직도 안 되네요. 지금 여기 왼쪽에 2020 이은주 있는데 밑을 내려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자필기장이 보이죠. 이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마크가 보이는 친구들은 지금 웹에 있던 컨텐츠를 앱으로 옮겨서 동기화해서 로딩하는 중입니다. 위에 짜장면 짬뽕이 막 생기고 있네요. 지금 2020 이은주의 웹에서 작업한 컨텐츠가 열심히 옮겨져 오고 있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다 동기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진한 글씨는 왜 진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진한 글씨는 누군가 새로 업데이트한 컨텐츠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뭔가 새로운 일이 여기 생겼어. 뉴가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만든 짜장면 짬뽕 한번 보니까 아까랑 분류의 체계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아까는 왼쪽에 쫙쫙쫙 있었고 오른쪽 입력하는 칸이 좀 작았는데 지금은 위쪽에 폴더가 섹션들이 정리가 되고 각 섹션 안에 있는 페이지들이 오른쪽으로 옮겨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작업창이 넓고 오른쪽이 정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서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간짜장에서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왜 컨텐츠가 이렇게 짜장으로 갔는지, 그쵸? 제가 지금 막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씩 써볼까요? 여기다 아무거나 막 이렇게 써보니까 아까는 없던 박스가 이렇게 생기네요. 박스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박스가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네, 제가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옮겨놓고 크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칸은 텍스트 입력은 가장 기본으로 똑같아요. 위에를 한번 보면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편집과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걸 굳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신기한 기능들만 좀 먼저 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홈에 있는 기능들인데요. 할 일 태그라는 게 있죠. 딱 보면 체크박스이니까 아, 대강 뭐 하는 건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방금 이걸 누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간짜장에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간짜장에 일단 뭐가 들어갈까요? 춘장, 양파, 돼지고기, 또 뭐 들어가죠? 면, 메시지. 네, 이렇게까지 해볼게요. 아까 할 일 태그를 누르고 나니까 다 이렇게 박스가 생겼고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 체크할 수 있겠죠. 이 박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태그 제거도 됩니다. 그럼 또 다른 거. MSG는 간짜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요리 클래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MSG에는 박스 말고 중요해라는 걸 하고 싶으면 여기 옆에 태그 여러 가지 태그가 보이는데요. 할 일 태그 말고 중요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중요하다는 게 보이시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 컨텐츠 위에 이런 태그를 달고 나면 태그 찾기를 눌렀을 때 방금 별은 별끼리, 체크박스는 체크박스끼리 보입니다. 자, 그럼 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할 일 말고 면에다 중요를 할 일과 함께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 얘 제거해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태그를 봤을 때 면이 위로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되게 어이없는 샘플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의 컨텐츠에 이걸 적용을 하신다면 되게 좋은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홈의 기능들은 끝났고 삽입으로 한번 가볼게요. 텍스트 말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학습 컨텐츠로 삽입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공백 삽입. 뭔가 줄을 떼고 싶다는 느낌일 때라는 건데 눌러보니까 이런 줄 어디를 자를래? 라는 게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과 체크박스 사이를 자르고 싶으면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당기면 당기는 만큼 얘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박스가 아예 분리가 되기도 하죠. 박스를 다시 올려서 이렇게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표는 당연히 표니까 우리 한글에서 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표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표를 조금 더 쉽게 넣으시려면 그냥 텍스트 아무데나 이렇게 커서를 놓으면 텍스트 입력하는 칸이 생기죠. 여기서 탭, 탭, 탭 이렇게 누르면 뭔가 이 한 칸씩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만약에 글씨를 쓰려고 이렇게 네모창을 활성화시키고서 탭을 누르면 지금 쓴 게 전부 표로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원노트 쓰시다 보면 순식간에 마스터 하시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표를 잠시 지워볼게요. 그냥 클릭해서 박스가 선택됐을 때 딜리트 누르면 지울 수 있습니다. 얘는 좀 내려놓을게요. 우리가 뭘 했는지 봐야 되니까. 네. 그럼 다시 삽입해서 이제 다음 거 볼까요? 파일 인쇄물이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쇄물, 미리 보기를 그대로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 제 바탕화면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군요. 그래서 아무 문서나 넣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은 바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인쇄물로. 다 너무 큰 파일이어서 아이고 앱이 잠깐 꺼졌네요. 네, 너무 큰 파일이어서 제가 조금 입력하기가 힘들지만 좀 작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미래학교 책. 죄송해요. 파일을 미리 준비해놨어야 하는데. 네, 너무 큰 거 하니까 자꾸 오류가 나서 꺼지네요. 인쇄물이 들어가 있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다른 전자필기장 열기에서 19 선생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인쇄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리려고 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학교 선생님들끼리 너무 빨리 지나갔죠? 천천히 봐볼까요? 2019 학년도에 우리 창덕여중 선생님들끼리 함께 썼던 공유 원노트인데요. 섹션들이 보이실 거예요. IB, 공부방, 수업 나눔방,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업 나눔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 중에 원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섹션을 이렇게 추가해서 만든 글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제 거고, 뭐 옆에 수학 선생님 것도 한번 있고, 이렇게 사회 선생님 것도 있고, 선생님들끼리 글을 쓴 것도 보입니다. 이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쇄물 삽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인쇄물 삽입이에요. 제가 한글에서 작업했던 걸 PDF로 바꾸고 인쇄물 삽입으로 파일을 넣었더니 원노트에 이렇게 정말 미리 보기 PDF처럼 들어갑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파일 첨부를 한번 볼게요. 파일 첨부는 말 그대로 아무 파일이나 왜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날까요? 제 컴퓨터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생겼어요. 제가 오류가 나니까 저희 날아가잖아요. 얘가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마지막 작업을 정리해 주네요. 네, 포털 여기 답변 잘 달아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앱으로 돌아가 볼게요. 정상적으로 시작. 사실 저런 거 잘 안 읽어요, 저는. 네, 2020 이은주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 삽입에서 파일 첨부. 또 안 되면 전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되나 보다. 여기서 해볼까요? 간짜장 맛집에 삽입에서 파일. 비슷한 게 있죠? 첨부 파일로 삽입, 인쇄물 삽입.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인쇄물 삽입. 워드 또는 PDF를 삽입하라고 하네요. 파일 선택. 너무 큰 파일들만 있는데 이것도 안 되나 보다. 이게 매일 이러진 않아요. 선생님들 오해하실까봐. 오늘 제 컴퓨터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아까 준비를 잘 안 해서 연습한다고 계속 켜놓고 일을 시켰더니 말을 안 듣네요. 자, 그러면 파일이 삽입된 형태를 또 그냥 보여드리죠. 그게 낫겠습니다. 왜 우리도 맨날 수업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비 공부방에 가볼게요. 여기도 이은주가 써놓은 게 있네요. 안 써놔서 다른 선생님들이 빨리 쓰라고 했군요. 짠!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그대로 삽입한 건데요. 얘도 인쇄물이었던가? 하여튼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파일이 원본이 그대로 있고 밑에는 PPT에 만들었던 자료들이 이렇게 잘 쭈쭈쭈쭉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학생들한테 PPT 자료를 공유할 때 이런 형태를 써도 좋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PPT 파일 삽입만 하면 이렇게 돼요. 저는 아마 아까 인쇄물 삽입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까지 말 그대로 인쇄 미리 보기를 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해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엑셀도 삽입되는 걸 보고 볼 수 있고요. 화면 캡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단축키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오늘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윈도우 Shift S를 누르면 화면 캡처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노트이니까 웹페이지 하나를 켜보겠습니다. 짠. 원노트에 대한 유용한 링크, 아까 이 페이지를 삽입을 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 캡처 도구 가서 뭐 이렇게 네모칸 지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방금 봤던 윈도우 키 Shift S를 한번 눌러서 캡처를 하려고 했더니 이런 게 위에 뜨네요. 보니까 창 캡처, 얘는 전체 화면 캡처, 얘는 자유형, 얘는 사각형이네요. 자유형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완전 엉터리죠? 근데 선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을 거예요. 네, 배경이 하얘서 잘 보이진 않네요. 그럼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임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유형으로 지저분하게 잘랐는데 그래도 네모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군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하는 캡처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 곳에 가서 윈도우 시프트 S, 스크린 캡처의 약자겠죠. 이걸 누르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요만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클립보드에 그러니까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방금 캡처한 부분이 쏙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자면 이 캡처한 사진 위에 오른쪽을 눌러보니까 그림을 배경으로 설정 이런 게 있죠.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텐데 저는 이제 수업에서 이걸 쓴다고 하면 특정한 이제 컨텐츠가 있는 페이지를 전체 혹은 그 내용 전체를 캡처해서 원노트에 옮기고 이걸 배경으로 설정해놓고 그 위에 펜으로 쓰면서 강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온라인 비디오 이런 거는 딱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비디오를 직접 링크를 걸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비디오 주소를 쓰면 되는데요. 짜장을 검색해 볼까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뭐 중국집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 말이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연복 간짜장. 아, 역시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고가 막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공유를 누르면 웹 주소가 있는 걸 복사해 볼게요. 여기는 원노트가 없네요. 아, 이거는 진짜 작은 건데 공유해서 시작 시간 기능 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는 딱 지금 해산물 데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앞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공유해서 시작 시간을 누르면 지금 1분 7초부터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사된 거를 원노트에 와서 온라인 비디오 붙여넣기 하니까 짠, 아이고 옮겨져라. 네, 이렇게 제가 지저분한 건 아까 이 친구들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죠. 비디오를 넣으니까 약간 버벅거리기.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키면서 작업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네,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니 딱 제가 지정한 데부터 재생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학습 영상 넣으실 때 이렇게 넣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크게 뭐 다들 비슷해서 조금 낯설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페이지 하나를 복사해 올 건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하고 작년에 수업했던 이 본문을 일단 제 걸로 옮겨와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옮겨오려면 보통 저희 이걸 이렇게 긁어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 아까 제가 연습한다고 필기 막 해놨던 거 이런 것까지 함께 원노트 페이지로 그냥 가지고 오고 싶으시면 페이지에서 오른쪽 눌러서 이동 또는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렀더니 지금 이 페이지 어디로 보낼래? 라는 게 나와요. 지금 2020 이은주에 전혀 상관없지만 짜장면으로 복사 한번 누를게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일로 왔나? 네. 짜장면의 맨 마지막 페이지로 하나 뭐가 들어왔죠?
갑자기 왜 영어를 가져왔냐 하면 이 오디오 녹음 기능으로 삽입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면 그래도 수업 자료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 녹음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녹음 녹화라는 게 생겼고 이미 오디오가 녹음되고 있죠. 근데 이 파일이 본문 어딘가에 생겼어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파일과 이 녹음 시작 시간 이 두 가지 생겼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나중에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을 작게 하시면 이게 구분하도록 아마 이렇게 적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락 중에 여러 개념 중에 지금 보이는 이 개념에 대한 음성 녹음을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금 짧은 클립으로 옆에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기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이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녹음 녹화는 여기 켜둔 채로 두고 삽입해서 옆에 있는 그리기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북이라는 태블릿도 되고 노트북 기능도 되는 그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빨간색 펜을 하나 누르고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지금 화면을 세워놔가지고 원래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진 않는데 네, 여기다가도 또 뭔가 이렇게 써보는 걸 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Look around 뭐 이런 표현을 형광펜이 아니군요. 네, 형광펜으로.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못 쓰지 않는데 오늘 처음 써보는 사람인 거 마냥? 화면 녹화를 눌렀네. 다시. 자, 음성 녹화를 아까 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지금 핵심 단어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면서 녹음을 해놓고 중지를 누르면 네, 요것들을 옆에다 위치해 놨을 때 학생들이 다시 들으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은 기능들을 하느라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다시 한번 입력할 때 동시 녹음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삽입해서 오디오 녹음을 누르고 펜을 들고 이렇게 어딘가를 뭐 이렇게 형광펜을 친다거나 혹은 필기 제가 지금 모니터 세워놓고 막 하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성을 계속 말하면서 썼죠. 그리고 나서 중지를 눌러봤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이거를 잘 볼 수 있게 요 개념 옆에다가 파일을 옮겨놨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들을 때 재생 항목 표시라는 칸이 생깁니다. 이거 그냥 둬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필기라는 게 이 음성이 녹음될 때 됐던 부분이 어디쯤이야 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이 본문을 조금 더 크게 해놓고 혹은 설명하셔야 되는 개념을 크게 해놓고 정말 이제 학생들이 또 반복해서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이렇게 짧게 음성 클립을 넣어두시면 이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갔을 때 선생님의 강의를 학생들이 그 개념,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디오 녹화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비디오 녹화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옆에 조그만 창이 나오고 지금은 제가 화상으로 이미 비디오 기능을 쓰고 있는데요. 교사의 얼굴만 지금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작게 녹음이 됩니다. 녹화가 돼요. 별로 저는 이게 왜 필요한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는 사실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화면 자체를 녹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이는 컴퓨터의 화면과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고 있는 이런 글, 이런 뭔가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통으로 수업 전체를 녹화를 하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까지는 원노트에 그 기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컴퓨터로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면 파워포인트 기능을 같이 연동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파워포인트를 켰죠. 원노트에서 수업하는 전체 화면을 녹화하기 위해서인데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삽입을 누르면 여기는 화면 녹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원노트에 생기길 바랍니다. 그럼 이 화면 녹화를 누르면 PPT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운데 위에 이렇게 또 녹화를 제어할 수 있는 창이 생겨요. 여기서 화면 전체 영역 선택을 하고 기록을 누르면 카운트다운이 되고 나서 이렇게 화면 전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이 녹화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업으로 이제 이것을 개인용, 교사의 개인 원노트를 화면에 띄우고 수업을 하실 때는 제가 말도 안 하고 막 눌렀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원노트의 오른쪽 위에 보면 전체 페이지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조금 더 꽉 찬 화면으로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펜을 선택해서 혹은 그리기 들어가서 이걸 고정해 놓고 싶으시면 여기 앞정으로 눌러놓으면 되고 고정 안 하시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럼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겠죠? 일단 저는 지우개로 쓸데없는 거 다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개에서도 획 단위 지우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순식간에 스치기만 해도 다 사라집니다. 네, 일단 지우고 그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좀 잘 쓰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다가가서. 네, 여기는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교실 화면에 지금 영어 본문이 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특정 단어를 뭐 설명하고 싶을 때 지우개네 이렇게 뭐 필기하고 뭐 시제 이런 거 표시해서 수업을 하시고 나서 이런 모든 수업 영상을 잠시만요. 줄였죠? 보기. 아까처럼 녹음이 지금 전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가, 화면 녹화가. 제가 지금 PPT와 화면 녹화 띄워놨으니까 이제 이걸 꺼볼게요. 가운데 위로 아까 제어박스 있던 대로 마우스 올라가면 화면 전체 녹화한 게 그대로 이렇게 정지시킬 수 있어요. 보면 PPT 안에 이 영상이 갔는데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원노트로 교사 혼자서 수업한 게 하나의 영상이 되어서 이 자체를 그냥 유튜브에 올리셔서 수업 영상을 학생들한테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보이시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같이 기기를 쓰면서 원노트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사 혼자 이거를 수업하는 필기 용도로 원노트를 쓰고 그리고 그냥 그 영상은 학생들이 뭐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링크만 준다거나 유튜브에 교사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기능들을 간단히 볼게요. 이거 고정을 해놓을게요. 지금 삽입까지 가서 녹화까지 했죠? 뭐 날짜도 넣고 이런 게 가능한데 페이지 서식 파일은 말 그대로 이 전체 배경 모양인데 별로 예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식 같은 거는 수학 선생님들에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뭐 기호, 스티커는 다운받고 나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이 조그만 얼굴이 이모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기로 넘어가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들이 있는데 뭐 입력, 지우개 이런 거는 잘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공백도 방금 했고 이게 되게 좋아요. 링크를 텍스트로, 링크를 수식으로. 수학 선생님들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y는
3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바로 수식 삽입이 되는 거 보이시죠? 삭제. 막 루트 이런 거 입력하기 마이너스 2 이게 짧아서 수정이 되는군요. 와우, 이게 이렇게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수식도 삽입이 됩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그래서 원노트 그냥 빈 거 꺼내놓고 막 쓰시면서 수업하시기도 좋고, 또 학생들이 이제 수업용 전자필기장에서 쓸 때도 그 깨끗한 글씨로 잘 수식을 써버릇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내역이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했을 때 이 작성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 쓰는 거였죠. 아까 19 선생님에서 공동 작업자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걸 봐야 되겠다. 저희 같이 워크숍을 다녀오고 나서 각각 자기가 배운 거를 쓰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내용 쓰기 전에 누군가 제 페이지에 와서 얘 아무것도 안 썼다. 맹모 쓰고 빨리 쓰세요라고 저한테 와서 잔소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작성자 숨기기를 했을 때는 내용만 보이고, 작성자 보기 하면 나와 같이 쓰고 있는 같이 이제 그룹으로 맺어진 사람 중에 누가 내 거에 와서 언제 썼는지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자 기준으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도 볼 수 있어요. 최근 편집일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학생한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잠시 넣고, 검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보기를 넘어가면 뭐 창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또 많이 쓰게 되는 게 페이지 색하고 노트선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색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노트선은 왠지 해놓으면 좀 있어 보여요. 정말 어딘가에 필기하는 느낌? 학생들이나 뭐 선생님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펜으로 쓰는 걸 좀 더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원노트의 모양을 바꾸실 수 있어요. 원래 컴퓨터에 쓰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조금 늘 우리는 이렇게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로 쓰시면 뭐 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노트선이 있는 페이지 만들기 누르시면 새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해볼까요? 이렇게 페이지의 배경이 지정됩니다. 제목 숨기기를 누르면 아까 위에 있던 시간과 제목이 없어지기도 해요. 용지 크기는 나중에 이게 PDF나 인쇄물로도 출력이나 공유가 돼서 그럴 때 A4가 어디까지 용지로 잡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자동 전체로 다시 해놓겠습니다. 축소 확대는 아실 것 같고요. 학습 도구라는 게 나는 학습 도구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 기능이라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학습 도구와 오른쪽에 있는 수업용 전자필기장 두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연복 간짜장 치울게요. 들어가셔서 supportoffice.com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들이 나와요. 또는 포털에 들어가서 클래스 노트북, 이게 수업용 전자필기장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추가 기능 다운로드라는 링크를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지금 바로 보여드릴 몰입형 리더라는 학습 도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스에 그냥 검색을 해서 서포트 어디 갔을까요? 이거 좀 치우고 싶은데. 네, 치워졌네요. 네, supportoffice.com에 가서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몰입형 리더라고 쓰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뭔데 다운을 받으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방금 영어 질문을 봤는데요. 이거는 뭐 한국어도 잘 되지만 외국어 수업을 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혹은 자녀를 교육시키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보죠. 원노트에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몰입형 리더를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글들을 기본부터 보여드릴게요.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파워포인트에 쇼 누른 것 같죠? 프레젠테이션 쇼를 한 것 같은데 원래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외국어 학습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부터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온 페이지에 재생을 눌러보니 오 그리고 그렇죠. 제가 클릭하는 데부터 소리가 나오죠. 근데 학생들은 더 천천히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더 빠른 걸 들으면서 연습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속도나 음성 뭐 남성, 여성 이런 걸 선택하면 또 네, 이렇게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벌써 좋은데 또 좋은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들은 뭐 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긴 글을 이렇게 보는 걸 익숙하게 하고 싶어서 훈련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텍스트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간격 늘리기를 하시면 이거야말로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맞춰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글꼴은 저는 뭐 기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마는 들어가면 바탕색을 어떻게 바꿀래? 라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별로 큰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거 보면 명사, 동사. 저는 영어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학생들이 되게 찾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일단 명사동사만 해볼게요. 레이블 표시를 지우면 그냥 이렇게 보이고 표시하면 학생들한테 뭐가 뭔지 네, 보입니다. 조금 실수가 나오기도 하네요. 동사만 한번 놔보겠습니다. 동사는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러브를 누르면 그 음절을 같이 표기해주기도 하고요. 또 읽기 환경,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데 그러니까 집중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다른 곳을 막고 이렇게 줄별로 혹은 단락별로 정도의 크기가 되게 하이라이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좋은 건 그림 사전이라는 걸 누르면 이 중에 한 가지 눌렀을 때 이 사전 그리고 음성도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거나 정말 자녀교육 과목이 꼭 다르시다면 자녀교육에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개인 원노트를 기준으로 좀 어떤 기능들이 있나를 살펴봤고 이제 응용편으로 수업용 전자필기장 빠르게 볼게요. 이제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말 그대로 지금 썼던 원노트의 기능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과 수업에서 쓸 때 이제 유용한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군요. 네, 그럼 일단 포털을 보겠습니다. 처음 만들기부터 같이 할 거여서요. 포털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수업용 전자필기장, 영어로 써 있네요. 클래스 노트북을 눌러보겠습니다. 번역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만들기, 학생 추가 제거, 교사 추가 제거, 관리라는 게 있고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원노트에 안 보이시는 분은 요 다운을 받으셔야 원노트 잘못 눌렀어요. 다운을 받으셔야 원노트 앱에 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뭔지 모르시겠으면 사용자 가이드 보기부터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걸 누르면 저 진짜 감탄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런 연수 프로그램이 생겨야 되는데 뭔가 플래시처럼 돼 있고 동영상 같은데 그 클릭 할 때마다 계속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원격 연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전반적인 전자필기장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랑은 일단 만들기부터 해볼게요. 자, 수업 이름은 영어 1로 해보겠습니다. 영어 1은 생겼대요. 그러면 이 안에 공동작업 공간과 컨텐츠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전자필기장 있다는데 공동작업은 말 그대로 학생 교사가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하나의 뭐 화이트보드 혹은 노트, 공유 노트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교사는 편집해서 올릴 수 있고 학생은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교사가 제공해야 하는 그런 자료들, 뭐 동영상이나 참고 자료 같은 거 다른 애들이 편집해서 날아가지 않게 게시를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전자필기장, 각 학생의 개인 공간인데요. 교사는 모든 학생의 개인 공간을 볼 수 있지만 학생들 간에는 서로의 전자필기장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접속했을 때는 본인의 필기장과 교사가 보여주는 컨텐츠 라이브러리 2가지 혹은 공동작업 공간 있으면 이렇게 3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좀 이따 보실 수 있어요. 동학년에 여러 선생님이 들어가신다면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들어가요. 검색하니까 딱 나오죠? 이거 어떻게 검색한 거냐면 학교에서 테넌트를 생성한다고 하죠. 학교 단위의 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계정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다면 이름만으로 검색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이메일로 이메일로 시작을 하는 걸 했더니 이렇게 이미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바로 뜹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참고로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은 테넌트로 구성된 사람들끼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단위의 구글로 치면 G 스윗이죠. 그런 게 이미 어떤 시스템이 정착되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테넌트 생성을 할 때 그룹 지정을 좀 미리 해놓으신다면 이런 것도 돼요. 2021학년, 2020학년도에 1학년 저희는 그룹을 미리 다 해놨어요. 1반 누르면 다 들어왔죠?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선 안 되네.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2반, 20. 이렇게 하면 80명의 학생을 한 번에 지금 다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과목으로 모든 학생을 다 추가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반별로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학생 이름을 80명 계정을 다 여기 자동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 게 됩니다. 거의 다 됐대요. 거짓말. 엄청 오래 걸리고 있으면서. 네, 됐네요. 그러면 각 학생의 개인 공간은 어떻게 꾸며줄래요? 라는 게 나옵니다. 보면 기본으로 추천되는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학생별 개인 공간에 자동으로 생기는 섹션들이 나오는 겁니다. 학생이 들어왔을 때 이 4가지의 카테고리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인물은 안 쓰고 싶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퀴즈는 안 쓰고 싶어요. 과제랑 애들이 필기하는 것과 유인물 전체만 놓고 싶으면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혹시 원하시면 다른 걸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봤더니 미리 보기가 되네요. 이게 바로 그 수업용 전자필기장의 모습인데 영어 1이라는 과목이 생겼고 공동작업 공간, 교사만 편집하고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컨텐츠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밑에 교사는 모든 학생의 개인 노트를 다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전체 학생들이 학번별로 이거는 저희 학번 이름이 나오는 거는 저희 학교 테넌트 구성할 때 학생 이름을 학번과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넌트 구성 시에 학번을 안 써놓으신다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엔 학생 모드일 때 어떻게 보이나 미리 보기를 볼게요. 공동작업 공간과 컨텐츠 라이브러리는 보이고 본인 이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정해 놓은 학생의 기본
카테고리들, 섹션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대요. 만들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나중에 제 거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은 작년에 제가 썼던 거 보여드릴게요. 자, 19 네, 전자필기장에 갔더니 저는 공동작업 공간을 이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되돌릴 수 없대요.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별 섹션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제일 1번에 있는 학생 걸 눌러봤더니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학생들의 섹션이 보입니다. 자꾸 파티라는 말이 보이는데 제 영어 수업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왜 본 수업 말고 참고로 더 보라고 했던 이런 자료들도 넣어놨고요. 테드의 영상 자체도 이렇게 웹 링크 걸어서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3월 초에 잠깐 쓰다가 제가 다른 이제 수업용 전자필기장으로 넘어가서 쓰다 말았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했던 거 이렇게 누가 작성했는지 학생들이 페이지 추가해서 로고를 썼고요. 또 뭐 혼자 공부하는 내용들 제가 제작한 영상 걸어서 보도록 했고 뭐 배포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다 보면 그럼 학생들한테 이런 페이지 어떻게 나눠주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까 페이지는 뭐랄까요? 유인물 학습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여기서도 학생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혹은 파일 통째로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 섹션 배포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파일 자체를 그냥 한 번에 보내주는 거죠. 뭔가 여기다가 하나를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딨네요. 그러면 이 새로운 빈 섹션을 만들고 수업용 전자필기장 각 학생한테 푸시는 말 그대로 걔 파일에 끼워 넣어준다는 거죠. 만들기를 누르면 나연이 거에 갔을 때 테스트라는 게 하나 더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뭔가 수업 자료도 한 번에 전체 학생한테 뿌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있는 하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싶어요. 학생의 테스트에다. 그러면 이 페이지 띄워놓고 테스트에다가 누르면 이 페이지가 그냥 날아가서 학생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테스트에 갔더니 방금 베조스 이 글이 벌써 들어왔죠. 굉장히 순식간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만약에 자료를 전부 다 뒀다면 이 자체를 배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잘 보시면 다른 수업용 전자필기장에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학급별로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의 학급에만 이렇게 컨텐츠를 모아서 해놓고 이 라이브러리 자체를 복사해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거는 그럼 애들이 뭔가 했을 때 꽂아놨는데? 잠시만요. 네, 되는군요. 살짝 컨센트가 빠져 있었나 보네요.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과제물 검토할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어떤 섹션에 있는 거 검토할 거야 라는 건데 애들이 썼던 로그를 한번 볼까요? 보면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안 했던 학생들의 로고입니다. 3월 14일 첫 러닝 로그 가면 나연이가 쓴 게 보이고요. 똑같은 날짜로 정렬이 되는 거는 이 제목으로 올라온 이 학생들의 로그예요. 그럼 소영이의 러닝 로그를 한번 가볼까요? 눌렀더니 바로 이 학생의 페이지로 가집니다. 그랬더니 막 일기같이 써놓은 것들이 보이죠? 여기에 교사가 추가로 내용을 쓰거나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고요. 제가 사실 원노트를 다른 용도로 썼는데 만약에 이거를 평가까지 쓰시려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웹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그림 놓고 펜으로 선생님 수업하고 그 음성 영상 조각조각 개념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과제물로 푼 거에 대해서 보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학생한테 여기 있나?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그냥 바로 페이지로 뿌려주고 학생이 펜으로 체크 하고 뭐 자기 성찰, 점수 이런 것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퀴즈는 이렇게 빈칸으로 두면 학생이 말 그대로 펜으로 퀴즈를 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까지 받고 학생 추가 제거는 이제 뭐 추가로 누군가 전학을 왔다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교사 추가 제거 역시도 같은 개념입니다. 관리에 들어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필기장이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기본적인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거의 끝나갑니다. 이 경력 개발 저희 뭔가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교사용 원노트 교육하면 아까 봤던 그 정말 하나하나 교사들이 이 기능들 제가 오늘 저도 몰라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추가 기능 가이드 가면 아까 몰입형 리더 뭐 혹은 등등 새로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MS 교육자 커뮤니티 가도 다른 외국이든 어디든 어떻게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 쓰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는 될 것 같고요. 선생님도 질문 토대로 답변을 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비유, 간짜장을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여기 답변 드린 거 말고 학교에선 교육용 말고 클라우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안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죠? 네트워크 보안 지침, 기본 지침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교사망, 업무망이라고 하죠. 그 업무망, 학교 데스크탑, 교무실에 있는 그 컴퓨터에서는 사실 팀주도 학교마다 쓰려면 뭐 공문을 보내서 허가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고 교사들끼리 클라우드 쓰지 말라라고 원칙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조항이 조금 해석의 차이의 여지가 있는 게 우리가 교육용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용의 해석을 사실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쓰지 마, 위험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사들끼리 이렇게 수업을 공유하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애들의 교육을 위한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수업 공유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해석의 차이인데 저희도 조심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의 중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학생망에서 사용을 하면 돼요. 저희는 이제 교무실에 있는 기기 말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북 교사용 어떤 디바이스를 수업용으로 따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접속해서 쓰고 이왕이면 어떤 뭐랄까 중요한 업무의 자료보다는 회의의 기록, 그 다음에 우리의 사례 공유 같은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정보 감사를 2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어쨌든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개정 신청 후 다른 학교에 옮기면 맞아요. 이게 문제인데 저희도 사용하시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 가시고 뭐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쓰시긴 하는데 계정 연결이 끊긴다기보다 그 학교에 또 다른 계정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팀즈나 원노트 같은 경우가 여러 개의 계정이 있을 때 그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걸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 만들면 지장은 없지만 오히려 그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모든 걸 다 보게 돼서 사실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이 반가워요. 네. 그 다음에 네, 미리 옮겨놓지 못한 경우라는 게 어떤 거를 옮겨놓지 못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선생님. 네. 저도 원노트 기본 앱
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요. 결국은 2016이 이렇게 수업용 전자필기장까지 쓰기에는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휴대폰 어플과 생각보다 맞아요. 좀 동기화가 유독 느릴 때가 있어요. 좀 한번 기다리고 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에서는 작성을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작성은 최대한 데스크탑이나 웹에서 하고 그러니까 앱이나 웹에서 하고 휴대폰은 그냥 단순히 검색해서 보거나 할 때 정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한글 파일에서 바로 원노트로, 그러니까 인쇄하기를 누르면 원노트로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PDF 미리 보기처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보진 않았는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미지 넣을 때 자꾸 밑으로 정렬이 되는데 저는 그 이미지를 좀 줄이고 창을 아까 네모 박스 있죠? 입력할 때 늘 네모 박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넓게 해상도 보기를 좀 줄여주시면 그런 걸 옮길 수 있는 칸이 생겨요. 그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뭘 설명해 드려야 되나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아주 기본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MI 선생님들끼리 사용하시는 예를 공유하기만 해도 어마어마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선쌤, 원노트의 장점이나 단점이 A4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그거거든요. 아까 인쇄할 때 제가 A4로 이렇게 한쪽이 가려지게 했던 이유가 이 원노트에서 작성을 하고 인쇄를 하려면 그 칸에 들어가야 돼서 그게 좀 문제거든요. 대안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역으로 해요. 한글에 만드는 게 그래도 아직은 더 익숙해서 한글에 만들고 그 파일을 인쇄용으로 가져와서 원노트에서 필기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노트에 필기하거나 피드백 줬던 거를 뽑아서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 크기나 폰트를 줄여서 아까 그 A4 칸 안에 최대한 들어올 수 있게 조정을 한 뒤에 인쇄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확대 축소가 자동 배열로 되는 기능이 생기면 저희가 이런 데 어려움은 좀 적을 것 같아요. 또 올라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마칠까요? 네, 선생님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